안녕하세요. 세탁교실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후가공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후가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후가공은 화장하는 겁니다. 섬유에다가 화장을 하는 것이 후가공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세수하죠. 세수하고 난 다음에 세수할 때는 비누를 쓰죠. 비누를 쓰게 되면은 우리 피부에 있는 지방들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보면 얼굴을 당겨지잖아요. 얼굴 땡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션을 바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제, 각종 세제는 세탁 시에 섬유의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빼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그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후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바로 사람으로 치면 화장하는 거와 똑같죠. 그 섬유도 그렇게 화장을 해줘야 됩니다. 화장을 하는데 화장품의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섬유도 마찬가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세탁을 하고 나면 빠져나가는 게 지방 성분이 가장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딱딱해지죠. 그럼 모든 물 세탁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후가공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후가공제가 있습니다. 모든 물 세탁이라고 했으면은 모든 섬유에 다 후가공제를 사용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보이는 에비스 가지제입니다. 가지제는 더할 가에 지방을 대해준다 이 말이죠. 이 가지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가정 세탁할 때 주부들이 세제를 쓰고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가공제로 피존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탁소에서는 피존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 안 되죠. 옷에서 향기가 난다든지 하면은 소비자들이 물 세탁했다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우리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그 피존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피존 대용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무향인 에비스 가지제가 있어요. 이 에비스 가지제를 사용해 주시면은 세탁하고 난 후에 옷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광택도 나고, 그리고 정전기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가공 하실 때, 마지막 헹굼하실 때 이 가지제를 꼭 넣어주고 오세요. 가지제를 넣고 안 넣고 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한번 써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세탁하고 세제만 사용하고 그냥 맹물에 헹굼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크레임이 걸립니다. 왜 옷이 이렇게 딱딱하냐, 뭐 여러 소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옷에 또 이 가지제는 또 하나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세탁을 하다 보면은, 물 세탁을 하다 보면은 이 진한 색들, 어리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드라이 클리닝 한 것처럼 지색, 원색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색깔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헹굼할 때 이 가지제를 써줌으로 해서 옷의 원색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특히 패딩 잠바를 세탁하고 난 후에 이 가지제를 사용해 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옷이 첫째 매끄럽습니다. 원단이 매끄럽고 원색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오리털 패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다림질을 하지 않죠. 이 가지제를 사용하고 난 후에 나중에 건조를 하게 되면 원단이 다림질을 했는 것과 똑같이 옷이 매끄럽게 됩니다. 잔주름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수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가지제는 반드시 물 세탁을 한 모든 의류는 다 이 가지제로 후가공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품질이 아주 우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에비스 광실리콘. 자, 우리가 보금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금가공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세제로만 가지고 세탁을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묻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일반적인 세제만 가지고 다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은, 묻은 지 오래된 거, 황변 현상 온 거, 시간이 뭐 1년 정도 지났는 거, 몇 개월씩 지난 오염들 있죠. 이런 오염들은, 일반 세제만 가지고 절대 때가 다 안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공 가공이라는 걸 합니다. 표백제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표백제를 사용해서 보공 가공을 하다 보면은 일반 세탁했을 때와 달리 더 섬유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좋은 성분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는 좀 더 강한, 후가공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근데 후가공제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보공 가공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옷을 광택이 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옷에 광택이 나면서 옷이 딱딱한 맛을 주는 거. 그 섬유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먼저 에비스 광실리콘은 옷을 부드럽게 해주고 광택을 나게 해줍니다. 광택. 네. 참. 사용 방법을 말이 안 했네. 제가 이렇게 아침에 깜빡했습니다. 이 가지제는 사용 방법은 마지막 헹구 마실 때, 마지막 헹구 마실 때는 물을 많이 받지 마시고, 보통 우리가 헹구 마실 때 수위를 중수위 정도로 하시잖아요. 그죠? 중수위 정도 하는데, 이 마지막 헹구 마실 때는 저수위로 해주세요. 저수위로 해서 보통 15kg짜리 세탁기에 한번 돌릴 때 이 에비스 가지제는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고 헹굼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헹굼 시간은 보통 한 3분 정도 하면은 이 가지제 성분이 섬유 속으로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뭐 엉뚱한 데 갔다 왔는데 이 에비스 광실리콘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냐 하면은 저희 회사에서 납품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섬유를 가공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곳이 있어요. 어떠냐면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캐시미아를 많이 입고 다니죠. 캐시미아가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만져보면 펀하죠. 캐시미아 제품은 애기들 피부처럼 펀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캐시미아가 원단을 처음에 직조해서 나왔을 때, 옷을 짰을 때 만져보면은 우리 그 광목 있죠. 광목. 뻣뻣한 광목.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옷이, 캐시미아가 원단 처음 직조할 때부터 옷이 그렇게 부드러운 거 아닙니다. 직조를 하고 나면 옷 전체가 보면, 만져보면은 광목처럼 뻣뻣한데, 이 뻣뻣한 것을 캐시미아의 우리의 고유의 촉감,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캐시미아의 촉감, 그거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모든 섬유회사에서, 캐시미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에비스 광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면은, 광목처럼 뻣뻣한 것이 아주 부드럽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순모 제품, 모직 종류, 아니면 캐시미아, 아니면 실크, 이런 거 부드럽게 해줘야 될 고유의 원단들이 있죠. 이런 원단들을 보공 가공을 한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옷이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에비스 광실리콘을 마지막 헹굼할 때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 에비스 광실리콘은 아주 고농축이다 보니까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냐, 물 20리터에 요 뚜껑 있죠, 요 뚜껑. 요 뚜껑으로 뭐 한 뚜껑, 아니면 소주 잔으로 반 잔, 요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많이 넣게 되면 옷이 너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딱 정해진 양은 물 20리터에 소주 잔으로 반 잔입니다.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느낄 겁니다. 사용해 보시면은 우와, 이럴 수가 있나? 옷에 광택도 납니다. 옷이 부드럽습니다. 그럼 무향입니다. 무향. 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에비스 광실리콘은 보공 가공을 한 후에, 또는 물 세탁을 해놓은 옷이 좀 내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요 에비스 광실리콘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후 가공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부드러운 맛과 딱딱한 맛. 요 실크터치 나노풀. 실크터치 나노풀은
실크처럼 느낌을 주면서 광택도 나면서 옷이 딱딱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풀입니다. 풀먹임을 해줘야 되는 옷들에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크 터치 나노 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노풀이라는 나노란 말 뜻이 뭐겠습니까? 입자가 100만 분의 1이랍니다. 입자가 너무너무 적다는 겁니다. 실크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풀먹임이죠. 풀먹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일반적인 우리가 풀먹임을 할 것 같으면, 뭐, 콘스타치, 옥수수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밀가루 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풀들이 있죠. 그런 풀들을 쓰면 풀의 입자가 큽니다. 풀의 입자가 크다 보니까 실 위에 입자가 얹혀집니다. 그럼 원단이 두꺼워지죠. 원단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옷이 딱딱한 맛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옷이 두꺼워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그 풀이 착용을 했을 때 우리 피부가 닿았을 때 찐득찐득하게 우리 몸에서 열이 나면 녹습니다. 그래서 촉감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여름에 우리 마직이라든지 뭐 와이사스라든지 이런 거 풀먹임을 해줬을 때 소비자들이 싫어합니다. 그 풀이 녹으니까. 그러고 원단이 두꺼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실크 터치 나노 풀입니다. 이 실크 터치 나노 풀은 실 속으로 파고듭니다. 워낙 입자가 적다 보니까 나노니까 100만 분의 1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 입자가 실 속으로 파고들어서 원단은 절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원단은 두꺼워지지 않고 두꺼워지지 않지만은 딱딱한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워지지 않고 딱딱해지니까 텐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매끄러운 맛이 있습니다. 표면을 만져보면은 실크처럼 매끌매끌해집니다. 실크처럼 매끌매끌해지고 또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견 한복 있지 않습니까? 봉견 한복. 예를 들어서 봉견 한복을 물세탁했다. 이럴 경우에 딱딱하면서 표면은 매끄러운 맛을 줄 수 있는 이런 풀입니다. 그래서 이 풀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스프레이 넣어서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주는 풀 있죠. 풀먹임 할 때, 푸세 가공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뿌려주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옷 전체를 담궈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옷은 뿌려줘야 되냐? 하나의 원단으로 되어 있고,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름에 있는 마직이라든지, 와이사스라든지 보면 하나의 원단을 이루어졌죠. 속에, 원단 속에, 우라가 없고, 그냥 하나의 원단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체 담금을 하면 되죠. 뭐 어차피 하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라가 있는 원단들을, 그런 옷을 전체 담금을 하게 되면 안에 우라도 빳빳해집니다. 그럼 옷의 촉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은 딱딱해야 되는데 속은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가 정장상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우라가 들은 옷들을 보면 안에 우라를 한번 만져보세요. 다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을 살려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스프레이식으로 써야 됩니다. 스프레이처럼 뿌려가지고 겉에 원단만 풀먹임이 되고 속은 풀먹임이 안 돼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분무기 있죠? 우리가 쓰는 분무기, 500cc 분무기. 이 분무기에다가 물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나노풀 요를 소주잔으로 반잔, 요것도 소주잔 반잔입니다. 아주 고농축입니다. 소주잔 반잔만 넣고 흔들어서 뿌려봤을 때 물에 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스프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스프레이가 안 되니까 스프레이 어느 정도 잘 분무될 수 있도록 그 양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분무가 잘 안 되면은 이 나노풀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보통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500cc의 소주잔으로 반잔 하니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뿌려가지고 풀먹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담금을 하실 때는 물 10리터에 소주잔으로 한 잔, 물 10리터, 물 반바게스겠죠. 반바게스에
소주잔으로 한 잔 넣고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담그고 한 1분 정도 조물조물 하시면 풀무김이 다 됩니다. 그리고 나노 풀무김을 하고 난 다음에, 건조하고 난 다음에 다림질을 해보시면 다리미가 아주 매끄럽게 잘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잔주름이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단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옷이 광택이 촥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봉견 한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이사스라든지 풀먹임을 해줘야 될 섬유에는 나노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후가공제라면 뭐라 그랬습니까? 화장품이라고 했습니다. 화장품. 여러분들 섬유에도 반드시 화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섬유에는 우리 화장을 합시다. 화장을 하고 화장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 차이는 1차원적으로 세탁하는 세제만 사용하는 업소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객은 압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면은 옷에 때만 잘 빼주면 된다 하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세탁을 하고 난 후에 때도 잘 빼야 되지만은 원래 고유의 섬유가 가지고 있는 그 촉감을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 게 요즘 현실의 세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타 업체와 여러분 업체가 완전히 차별화된 세탁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후가공을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